고백을 나중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첫날 밤 남자친구가 부정을 했을 때 겨드랑이 털에 대해서 이렇게 놀랜다거나 혹은 미리 얘기를 해줬을 때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하거나 느껴보신 적은 없어요? 물론 상상해봤죠. 예전에 러브픽션이라는 영화에서 네. 공효진이 겨드랑이 털을 기르고 나왔는데 하정우가 딱 보고 이게 뭐야 하고 놀란단 말이에요. 네. 아니 뭐 아니 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수많은 털은 처음이야. 이상해? 좀 혼란스러워서. 놀란 걸 보고 공효진이 왜 이게 이상해? 라고 하면서 나 그럼 안 할래 라고 거부하면서 나의 곁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자세히 보여주거든요. 결혼해서 털이 없다는 거 알아서 남자가 놀란다고 얘기했잖아요. 털이 있다는 거 알아서. 근데 사실 결혼하면 많이 놀래요. 그러니까 자상한 줄 알았던 남자가 알고 보니까 개차반인 거예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지. 털이 있고 없고가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털 때문에 겨우 놀라나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걸 왜 미리 이런 거를 고백을 해야 되죠? 차라리 내가 성격이 아주 개차반이다. 이런 걸 것도 고백을 해. 아닌데 미리 겨드랑이 털을 얘기해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일컬어서 내가 한 4가닥밖에 없어. 어디예요? 어디든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이게 부끄러워. 스스로 부럽죠. 남과 달라. 이 수치심이 느껴지는 순간에 이걸 뽑아야 되나? 미뤄야 되나? 아니면 더 제모를 아예 하거나 아니면 더 심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기만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다가오는 상대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침에 이제 정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맞아요. 뭔가 내가 매여 있고 아까 억압이라는 얘기 하셨는데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내 스스로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난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억압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화장하는 것도 억압이요, 그다음에 뭐 머리에 무스 바르는 것도 억압이고, 이게 모든 게 다 억압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거 억압이라고 인정하겠는데, 그 정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털 정리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아, 그렇게 안 걸리는군요. 일단 저도 레이저 제모를 했기 때문에 그 전과 자세하게 그게 아니에요. 제 역사를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저는 딴 거보다 또 아까 이제 겨털이 뭐 억압이면 화장도 억압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화장도 당연히 억압이죠. 화장도 억압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겨털도 억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화장은 억압이 아닌데 겨털은 억압이다라고 한다면, 혹은 뭐 겨털은 남녀 차별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곁털도 억압일 수 있고 화장도 억압일 수 있지만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털을 제모함으로 해서 어떤 매력적인 여성이 될 수 있다, 혹은 매력적으로 남성에게 어필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을 내가 했다면 그게 어떻게 억압이나 뭐 차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되게 거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권력의 위계화만큼이나 더 사실은 억압을 만드는 것은 전형화예요. 그래서 어떤 집단이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력하게 갖게 되면 아까 하셨잖아요.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 개인은 선택의 가능성을 점점 더 잃게 돼요. 실제로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분화된 그리고 전형화된 성 정체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전형화의 폭력이다. 개인성의 배제가 바로 성적 이분법에서 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본인의 선택에 지금 만족을 하세요? 네, 물론이죠. 다시 뭐 깎을 생각은 없으시고. 네, 없어요. 그렇게 사실 용기 내서 나와주셨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많은 여성들이 같이 곁털을 미워하지 않고, 안 깎고, 귀찮은 일 그만하고, 자신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 용기 있게, 네. 자신감 갖고. 네. 그래요. 하여튼 나오셔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남성 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격받을 차례인가요? 지금 저희 공격하셨어요? 그 요새 여성들이 레이저로 털을 제모를 하는 반면에 남자들이 뭐 구렛나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사진 보이시죠? 남자답게 보이는 네, 예. 저렇게 이식을 한다고 그래요.
이 털이 좀 많은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남자들은. 남성적이라고 할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수염 같은 것들이 제일 대표적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뭐 수술을 해서라도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죠. 근데 저도 수염을 좀 얼마 한 달 정도 길러봤다가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억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털 많은 남자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남자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털이라는 게 남성 호르몬이 좀 있어야 많이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털이 많으면 정력이 셀 것이다는 이제 그런 착각을 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잘 보이려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한테 나 정력 세다 이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털을 아유. 이식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좀 동의를 못하는 게 정력에 뭔가 관련된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지금 남자답게 더 보여주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성에게 대한 어필하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마치 공작이 늘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날개를 쫙 피는 듯한 느낌처럼 그것도 여자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뭘 해보려고 똑같은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근데 남자들이 수염을 기르면 여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수염 기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죠. 네. 수염 있고 없고가 굉장히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브래드 피트 같은 경우에 수염이 있고 없고에서 나이가 되게 일단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브래드 피트는 브래드 피트네요. 그래서 브래드 네. 우와. 이병헌 씨도 이병헌 씨는 안 기르는 게 낫네. 이병헌 씨는 안 기르는 게 낫네. 정우성 씨가 안 기르는 게 나아요. 근데 저는 정우성 씨는 괜찮은 것 안 같아요. 기르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머, 수염이 좋아. 생각보다 풍성하진 않으시네요. 네. 자,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남성의 털과 달리 여성의 털은 좀 뭔가 가려야 되고 제모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런 존재로 좀 약간 좀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단 하나 여자의 음모는 많을수록 섹시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 이 말 같아요. 낮에는 요조숙녀, 밤에는 요부. 근데요, 그게 서양과 본능적으로? 동양의 문화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요? 왜냐면 이 서양의 영상과 동양의 영상을 보면은 서양의 영상에는 없어요. 그 남자들 여자들 포르노 나오는 얘기하시는 영상을 거죠?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가끔 야동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왜냐면 저는 성인이니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양의 영상이든 아무것도 없거든요. 또 어떤 걸 보셨어요? 제가 뭘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어요, 영어로. 왜 없느냐 했더니 그 서양권의 남성들은 주로 다들 이제 이게 왁싱을 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제가 야동에 좀 약해요. 제가 야동에 좀 약해요. 야동 얘기 끝났어요, 교수님. 야동 얘기 네, 끝났어요. 네. 다음에 아예 한 시간 기조를 한번 해볼게요, 교수님. 그러니까 모든 성적 판타지가 어릴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춘기 교육을 통한 성교육을 통한 게 아니라 포르노를 통해서 배워왔기 그러니까 그게 때문에 너무 왜곡돼 있는 거예요. 왜곡돼 있는 게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서양 여자들은 섹스를 할 때 그 포르노 테이프에서는 다 웃더라. 그런데 내가 관계하는 여자는 왜 찡그릴까? 뭐 이런 것부터 우는 것도 있던데. 네, 뭘 보셨어요? 아닙니다. 나중에 들려주세요. 네.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자르려고 하면 머리 긴 여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머리를 자르러 가도 왜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이러면서 머리를 안 잘라주려고 하는 미용실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머리는 길되 온몸에 털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음모는 풍성해야 되는 이 놀라운 조건을 어떻게 맞출 수 그래서 있을까요? 그 정말 은밀하게 그런 거를 상담하는 병원 화장실에 가보면 뭐 빈모증,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 이런 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억압돼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전형화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전형화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날 보면 그게 자연이라고 느끼기까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서 위반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감각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고. 근데 되게 보면 재밌어요. 이 역사는 사실 보면 미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참정권 운동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들은 바지를 입으면 안 됐었는데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입고 바지를 예쁘게 입으면 섹시
섹시하다고까지 생각이 되잖아요. 화장 산업이나 패션 산업이랑 관련돼가지고 여자들은 사실은 브레이저를 했을 때 그리고 화장을 했을 때 지금은 예쁘다고 여겨지지만 19세기만 해도 화장은 여자들한테 그렇게 아름다움의 증표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19세기에는 이랬대요. 서양에서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대체하는 간교한 어떤 그런 그 전략이다라고 해서 19세기에 화장 안 오히려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예. 저는. 자, 그렇다면 2017년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남자로 사는 게 나을까요? 여자로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당연히 남자인 게 제가 이 얼굴로 여자가 된다면 저는 절대로 왜요?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라는 것이 이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남성이 유리하다는 증거죠 사실. 마지막을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시네. 저는 남자로 살아보고 싶어요. 살아보고 싶어요? 예. 그럼 남자가 더 낫다는 얘기네요? 그래도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하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자가 여자가 좋습니까? 여자로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2017년에 군대를 남성들은 대부분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안 가도 되잖아요. 여성에게 유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남자로서 받는 혜택이 이만큼 있는데 뭐가 있죠, 남자가 여성 혜택이? 주차장. 굉장히 많아요. 남자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남성으로 지금 선택이에요. 아니 여성들도 같이 3대3 화장실 갈 때 죽음의 공포 느낀 적 없잖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고요. 혜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니까 혜택이 몇몇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17년도에 남자냐 여자냐를 물어보면 그래도 보호받고 있는 것은 조금 더 힘이 남아있는 것은 남자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남자들이여 제발 더 누려라. 왜냐하면 10년 뒤에는 이제 그 세상도 마저 없을 터이. 근데 10년밖에 안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마 더 오래 더 짧아질까요? 더 많이 걸리겠죠. 글쎄, 걸릴 저희의 거라고요? 바람은 한 10년 정도. 그러길 바라요. 역전이 그러길 되지 않을까 바라는 싶기도 한데. 저는 역전까지도 네, 맞아요. 안 바라고 그냥 성이 평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평등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평등한? 전 그럼 군대 갈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나이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냥 앞으로는 인구가 적어들어서 모병제로 갈 거니까 예, 예. 굳이 뭐 군대를 가겠다. 그 여자 아니 하도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군대 얘기가 따라오더라고요. 군대 얘기 나중에 한번 또 하죠. 네, 갈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네. 사실 뭐 남자는 이렇고 여자는 저렇고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오늘 공주도 털이 있다는 주제로 제가 까칠한 대화 좀 나눠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까칠한 톡, 까톡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이기 전에 왕자이기 전에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서로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뭐 털에 대한 선입견도 조금 옅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겨털이 세상을 바꾼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변화는 작은 거에서 시작되거든요. 여성들이 정말 남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겨털을 기르면 여성이 조금 더 대접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털은 내 거다. 내 털은 내 거다. 네. 제 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정윤진 씨. 네 털은 네 거다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털은 네가 가져. 오케이. 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까칠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토크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다음 시간엔 좀 더 까칠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뭔가 뜨거운 게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죠? 이게 뭐야? 오늘의 X는 콘돔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한가요? 느낌이 떨어진다는 거 사실은 체외 사정을 합니다. 체외 사정은 피임법이 아니다. 믿을 수 없는 남성들에게 콘돔을 껴라라든지 뭐 이런 걸 요구할 게 아니라 본인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피임까지도 다 여자한테만 맡기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그 양말은 안 벗어? 난 온전히 너를 느끼고 싶어. 발로 차버려야지. 그럴 때는 진짜로. 딱 방법은 한 가지뿐인 건 섹스 파워. 이게 EBS인데 이런 거 지금. 그 밤을 한번 새봅시다. 예. 끝이 없는 얘기네. 저와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우리 좀 시청자분들도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이런 고정관념들 아마 분명히 많으실 텐데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좀 생각을 많이 열어둘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영진 아저씨가 역시나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깜빡 설득당할 뻔했거든요. 안 돼, 이 양마야.
뭐 다른 나라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을 건데 우리나라니까 이게 수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됩니다. 잘했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정신이 없었어요. 네. 앞으로도 이런 대결 구도 같은 상황이 나름 재밌는 것 같고. 자기 검열을 한 게 아닌가. 좀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데 2회 때부터는 좀 세게 더 거칠게 나가야 됩니다. 까칠하게. EBS에서 하기엔 너무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은데 정말 중요한 이것도 교육이 하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 자체의 그 분위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PD분이 넥타이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